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covid19.ei.go.kr로 접속하시면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의 확인까지 가능하다니까 네. 꼭 참고하시고, 이 지원금은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정부의 지원책인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개인의 여러분들 본인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금 수급 요건을 알려드리면요. 올해 3, 4월 평균 소득 혹은 작년 3, 4월 혹은 작년 평균 소득 혹은 작년 특정 월 중에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복잡해요. 있습니다. 예, 혹은인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좀 덜 벌은 분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답답하시고 궁금하시고 복잡하신 분들은 또 가능한 게 있어요. 7월 2일부터는 여러분들 그 신분증하고 증빙 서류만 지참을 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때 신청을 하시죠. 자,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 궁금한데요.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출근길은 좀 뿌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서해상에서 해무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진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도 거치고 기온도 적당하겠습니다. 대전 23도로 크게 덥지 않은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빈틈없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2도, 세종과 대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파고는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차츰 더워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영향 때문이 크겠지만 이제 봄이 가고 있는데 이 봄이 왔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못 느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경림 씨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요. 뭐 봄철 축제가 다 취소돼서 정말 봄이 있었나 싶은 순간도 실직 취소돼서 너무 많고요. 어느덧 이 계절의 시간이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고 소만도 지났고 그런데 설악산엔 때늦은 눈 소식도 있었다고 하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또 비도 많이 와서 정말 봄이 있긴 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식귀하고 좀 비슷한 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건데 우리는 봄을 그냥 통째로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좀 걱정스러운 건 더위 타시는 분들 올 여름 많이 덥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훨씬 무더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집중호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떡해. 어떡하나요? 올해 또 아이스크림은 장사 잘 되겠다. 저나 이경림 씨는 이제 더위 좀 타는 편이잖아요. 많이 타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인데 어떻게 보면 뭐 폭염과 열대야가 좀 잦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여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날이 아마 이 봄이 또 그리운 여름이 또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는 봄이 좀 아쉽잖아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굿바이. 그래도 보내야 되니까 굿바이. 나의 2020 봄날이라고 정해봤어요. 2020년도 여러분들의 봄날은 어떠셨는지 사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얘기는 꼭 따라하고 싶은 얘기죠.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군대에 가신 분들은 만나보지도 못했던 대장을 만나는 날이죠. 마을 탐구 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진 사연 주제 2020 네. 봄날 굿바이예요. 네, 굿바이요. 뭐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듯 싶어요. 저는 마스크 쓰고 방역 모자 쓰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앨범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모자 아시죠? 그 다 가려진 방역 네네네. 모자. 네. 네, 혼자 쓰긴 부끄러워서 그걸 방역 모자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요 양봉하시는 분들 쓰는 모자. 그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봉 모자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뭐 늦봄의 별미도 만날 수 있고요. 지금 한창 또 모내기철이잖아요. 그렇죠. 뭐 노동요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일단 조선의 대학자인 양성지 선생이 살던 마을이면서 충남 무형문화재인 농요가 전승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특한 향으로 유혹을 하는 가죽나물이 있는 곳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곳 금산 평촌마을로 떠납니다.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강 옆에 80가구 100여 명이 살아가는 금산군 부리면 평촌마을을 찾았습니다. 짠! 여기는요 인삼과 깻잎의 고장 금산이고요. 여기는 상평마을과 하평마을이 합쳐진 평촌마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 탐구를 해볼까요? 미션이 있구나. 오늘의 미션 특별한 바위 2개를 찾아라? 아니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요? 가능할까요? 만만치 않은 오늘의 미션이지만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마을에 특별한 바위 2개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맞긴 맞아요? 있어요 정말? 예,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바위 2이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을을 잘 살피고 그다음에 바위를 찾도록 합시다. 아, 마을 구경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바위가 있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갈까요? 예, 그럽시다. 어디로 저를 갈까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요? 예. 금산군 평촌마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대학자였던 양성지 선생이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양성지 선생, 대단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분이세요? 양성지 선생은 대한민국 백인 위인에도 우뚝 서신 분이며 세조, 예종, 성종, 육조 임금을 아우르면서 오롯이 애민 사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학식을 넓혀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 양성지 선생님의 후손들은 여기 많이 사시겠네요. 그렇죠. 저희 마을이 80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우리 양씨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양씨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양성지 선생은 세조가 나의 제갈량이라고 부를 정도로 총애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입구에는 사당의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비석 중에는 제일 큰 비석입니다. 그는 말년에 평촌마을로 돌아와 글방을 열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약 140여 년 전에 서당골로부터 이쪽으로 옮겨 지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뿌연 먼지가 쌓여 있지만 글 읽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한데요. 이 구암당 옆에는 지방 유림과 후손들이 세운 구암사도 있습니다. 아까 그 표지판에서 봤던 양승지 선생을 모신 사당인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성지 선생을 모신 사당이고 초상화와 위패와 저쪽에 그 유명한 팔도 지리지라는 동북 지도가 있습니다. 귀한 것도 여기 다 모셔져 있네요. 네. 그런데 저는 바위를 찾으러 왔거든요.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여기 구암사라고 쓰여 있죠? 거북구 바위암. 그래서 여기를 구암사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거북바위를 찾으러 갑시다. 네, 거북바위 어디 있어요? 예, 조금만 갑시다.
바위가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거든요. 구암 거북바위 바로 이곳입니다. 진짜네요? 표지판 뒤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거북인 듯 거북 아닌 거북 같은 바위. 이 바위는 장수와 복을 기원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바위 2개를 찾아라 중에 1개는 찾았어요. 거북 바위. 2번째 바위 찾으러 가야죠. 아이고 여기 우리 참구대장 이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 2번째 바위를 찾기 전에 네. 우리 마을의 상징성 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도 있어요? 참죽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죽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참죽나무 몇 그루씩은 꼭 있다는 평촌마을. 이 참죽나무의 어린 순을 가죽나물이라고 하는데요. 5월 중하순까지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죽나무예요? 예, 이게 가죽나무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꺾으면 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참 좋아요. 지금이 적기예요. 아버님 저희 가죽잎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걸로 뭘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나물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네. 전도 해 먹을 수가 있고 장떡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죽나물은 여러 번 채취가 가능해 봄나물 중 가장 늦은 시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다는 가죽나물, 안 먹어볼 수 없었는데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가죽나물 이렇게 요리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그렇지. 네. 집집마다 가죽나무가 다 몇 그릇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통으로 해먹고 있고. 그래서 제사 때 많이 사용하고 또 제사 때는 이게 필수예요, 아주. 독특한 향으로 유혹하는 가죽나물. 한 입 먹으니 물개박수가 절로 납니다. 맛있어요. 근데 향이 진짜 강하다. 맞죠? 뭔가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인데?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가죽나물 요리를 장아찌, 부각뿐만 아니라 입맛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가죽나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셨네요. 저는 나물 하면은 이게 그냥 보통 무쳐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맛을 봐야겠죠. 5가지는 해야지, 5가지 걸로. 가죽나물 장떡 맛은 과연 어떨까요? 쫀득쫀득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그 가시나물의 특유의 향이 섞이면서 감칠맛도 있고. 가죽나물은 독특한 향이 일품인데요. 해독력이 좋아 최근 웰빙 산나물 요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가죽나물을 배불리 먹고 나니 나른함이 몰려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좋다. 상부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늘 아이고. 아래서 쉬니까. 시원하지요. 예. 옛날부터 이거 가다 오다 행인들이 전부 쉬어가고 그랬어요. 한 100여 살 돌아가신 어른들 보면 그때 한 5, 600년 됐다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취직할 때는 한 6, 700년 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나오네요. 바위 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인내한 팽나무. 지금은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참, 제가요 이 나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특별한 바위 2개를 찾으러 왔는데 아까 구한 바위는 찾았거든요. 예. 나머지 바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재버라고 옆쪽 저 봐오 저기 저기. 저거 바로 옆에 있다고요? 이 바위가 바로 제가 찾던 그 바위라고 하는데요. 평범함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기자바위. 어르신, 근데요, 이게 왜 특별한 바위죠? 옛날 조선 시대부터 네. 아들 못 낳은 사람 와서 요거 안에 갈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였다고 이렇게 전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바위가 움푹 패일 만큼 간절히 빌었기에 아마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니까 아침이 좋다 시청률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전하 통일 장군님네 우여차 비 좀 내려 줍소서
차 어기여 차 어기여 차. 멀리서부터 노래소리가 들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방금 모여서 뭘 부르시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전래되었던 농사를 짓는데 꼭 필수적인 네. 농요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가뭄이 찾아옵니다. 네. 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기우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네. 이름하여 네. 농바우 끄시기. 돈잘석에는 얼가산이야 부모님 댁이요. 얼가산이야 얼가산이야. 얼가산이야 산이가 산이지. 얼가산이야 자손만대. 얼가산이야 그 옛날 모내기철이면 마을에 울려 퍼졌던 우리네 소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금강처럼 이어져 옵니다. 친정집에 살다가 내가 이 24살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평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동네가 떠나면 못 살 정도예요, 이제. 예, 우리 마을은 한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무형문화재도 2개나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화합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마을입니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그래서 우리 마을을 본보기로 많은 귀농 귀촌 인구들이 유입돼서 153가구 됐던 그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마을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전통문화의 보물 창고인 금산 평촌마을.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축제와 연계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향기로 유혹하는 가죽나물이 있고 우리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금산군 부리면 평촌마을입니다. 오늘 장상아 리포터가 한 것 중에 네. 제일 많이 한 게 물개 박수. 네. 이 저 장상아 리포터 마을 탐구를 보면 끝자락에 마을 자랑하시는 분들 네. 그 앉으실 때 표정 보면 참 온화하다라는 생각인데 오늘도 네.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금산군 부리면 평촌마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뭐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 살아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을이네요. 네, 그리고 이 평촌마을은요.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평촌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평평한 들이 많지만 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패기 농요라는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뭄이 들면 농바위를 끌면서 농요를 기우제를 지냈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농바우꾸식이라는 농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 세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네. 좀 농바우 끄시기. 끄시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런 마을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뭐 금산 인삼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7월경에 열리는 금강 여울축제에서도 그 시원하는 네네.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방금 전해주신 이 금강 여울축제는요, 2014년에 문체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될 만큼 인기 있는 축제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가죽나물 있죠? 이 가죽나물 축제도 항상 이맘때 열렸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미뤄져서 6월이나 7월경에 열린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침이 좋다 때문에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지는데요. 네. 가죽나물 오. 먹기는 제가 많이 먹어봤고 그 향을 아는데 네. 저렇게 나무에서 따는 줄은 몰랐어요. 나물이라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네. 땅에서 밑에서 나는 이렇게. 나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아야 배운다고 네. 저희 아침이 좋다 보면 그냥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이 마을의 특별한 콘텐츠와 연계를 해서 이 축제를 다양하게 만드는 평촌마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글쎄요. 이제 바위가 2개였는데 하나를 이제 그 기자바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연을 빌고 했으면 거기가 파였을까. 제가 조만간에 가서 아주 그냥 효험이 좋다니까 이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네. 축제도 많이 하고 서로들 행복한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될까? 되겠죠. 네. 움푹 패이겠는데요. 네. 자, 오늘 또 아름다운 마을 또 잘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아침엔 퀴즈 또 같이 만나봐야 되겠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 푸시면서 상식도 쌓고 또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월, 화, 수, 목 이렇게 아침에 퀴즈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월, 화, 수, 목 리포터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대장 리포터. 대장 리포터. 대장 리포터. 장상아 리포터가 문제 내드립니다. 자, 왠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만 한데요. 아침엔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주시죠. 3, 2, 1. 텐트 또는 임시 건물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캠핑, 2번 하이킹, 3번 트레킹. 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다녀왔는데요. 처음 이것을 했을 때는 제가 너무 추운 날씨에 가서 뭐 눈물이 핑이 아니라 콧물이 핑 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는 살짝 덥긴 했지만 네. 너무나 날씨도 좋고 자연 풍광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고 네. 그렇죠. 너무나 좋더라고요. 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최근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트레킹 많이 하시고 하이킹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는데요. 자, 캠핑. 정답은 네. 어떤 걸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1번 캠핑입니다. 캠핑은 산이나 바닷가 등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숙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영이라고도 하지요. 네, 요즘 차박 캠핑도 있고 글램핑도 있고 네. 오토 캠핑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하시면서 자연의 풍광도 느낄 수 있는 이 캠핑 가족들과 함께 누려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하이킹 가서 캠핑까지 연결하면 참 최고죠. 좋은 건데. 네. 근데 하이킹과 캠핑 같이 연결하면 체력은 좋아지는데 힘은 좀 들겠죠. 네. 자, 행복한 소식 만나봤는데 캠핑 저희들이 뭐 차박 얘기도 좀 했었고 네. 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불편함은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캠핑장에서도 거리두기는 정확하게 그럼요. 지켜두셔야 되고 쓰레기는 가져오시는 거. 그럼요. 요거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두 번째 문제 네.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삶은 국수를 찬 육수에 넣어 양념과 고명을 얻은 전통적인 한국 국수 요리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콩국수, 2번 냉면, 3번 잔치국수. 자,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야, 맛있겠네요. 각기 네. 다른 맛을 네.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요. 네. 뭐 겨울에 온면이 있다면 네. 여름엔 이것이 있고요. 네. 뭐 지역에 따라 뭐 함흥 땡땡, 진주 땡땡, 네. 평양 땡땡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평양 땡땡은 굉장히 슴슴한 맛이잖아요. 네. 아직 그 맛의 매력을 네. 잘 모르는 초딩 입맛이라서 올 여름에 좀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네. 싶네요. 힌트는 편하게 드리면 돼요. 예, 노래 제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찬 육수. 네, 아마 아우. 다들 맞추셨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찬 육수의 국수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냉면이죠. 냉면은 차게 식힌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과거 음식이 귀한 겨울철에 구황작물인 감자와 메밀 등을 이용해 만들어 먹은 데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빔이 있고 물이 있어서 네. 이게 뭐 기호에 따라서 드시는데 이 비빔 말고 물냉면 같은 경우는 쫙 마지막에 육수를 드시면 네. 이제 뒷골이 하면 땡 하면서 이제 시원함을 느끼는 예, 그런 계절이 드디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뭐 드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최근에 저는 냉면 먹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고기 요리하고 같이 시켜서 고기에 면을 좀 싸서 먹는 네. 걸 좀- 역시 드실 줄 아시네요. 아우 또 침 보이네. 그런데 이 냉면 보면 달걀이 항상 네. 하나 다 주시진 않고 이제 반 반 정도. 개. 네, 네. 반 개. 어디 가면 이제 메추리알 2개만 넣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놓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냉면이 차잖아요. 그래서 위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달걀을 먹어주면 좋고 또 냉면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달걀과 냉면은 찰떡궁합이다. 오늘 아침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점심 메뉴는 결정났네. 냉면. 냉면. 뭐 네. 비빔이냐 물이냐인데 장상아 리포터 냉면 비빔 좋아해요? 물 좋아해요? 저는 비빔을 시켜갖고 육수를 또 달라고 합니다. 현명하네요. 다 먹겠다는 거죠. 근데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게 시킬까요? 네. 자, 냉면 아주 시원하게 네. 드셨다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안전을 위한 상식 퀴즈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이 도로 위 노면 표시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로 위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진 차선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차선을 자세히 보신 분들 그리고 네.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색깔도 틀리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그재그란 말이죠. 네. 횡단보도 앞에 그게 있을까요? 아니면 음주 단속 하나 이렇게 하라고? 네. 음주 단속할 때도 지그재그로 하긴 요즘에 한다고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천천히 가라는 천천히 얘기. 가야 될 것만 그럼요. 같은데요. 횡단보도 앞에도 있긴 한데 그게 꼭 그 얘기일까? 네. O일까요? X일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도로 위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진 차선은 속도를 줄이라는 서행 예고 차선인데요. 주로 학교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이 복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지그재그 차선을 보고 정말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건 분도 아니고. 계셨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엔 퀴즈에서 지그재그로 가라는 게 아니라 서행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으니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늘상 그런 말씀을 좀 가끔 드려봅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공부했던 거 네. 그 내용만 잘 지키면 그럼요. 도로 위에서 사고는 없어요. 네. 예, 지그재그는 서행하라는 얘기고요. 네, 서행구역에서는 서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고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네. 자, 운전할 때 조심하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벌써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문제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보여주시죠. 3, 2, 1.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함께 모여 연주하는 형태로 관현악 또는 관현악단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앙상블, 2번 심포니, 3번 오케스트라. 뭐 힌트는 뭐 다들 아실 텐데 네.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커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네. 다 모여 뭐 있습니다. 목관도 들어갈 거고 그럼요. 커요. 크고 그러면 커요. 제목도 길 것 같아요. 제목도 길고 뭐 앙상블은 그냥 잘 어울리는 거고 네, 네. 심포니는 한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건데 네. 오케스트라는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종합 커요. 선물 세트. 네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는 관현악, 관현악단을 일컫는 말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합주를 뜻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네. 비대면 연주들을 많이 좀 네.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관련된 음악회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부천문화재단의 방구석 연주회 그리고 대구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대전 예술의 전당의 정기 연주회도 비대면 온라인 네. 연주회인데 이야.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그러니까 최소한 한 뭐 50명 정도는 그러니까요. 이제 연주를 하신다는 네. 얘기잖아요. 아, 이 악기 연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악기 할 줄 아는 게 예전에 피아노 쬐끔 그리고 끝. 네, 끝. 장사 리포터. 저는 리코더 잘 봅니다. 기가 막혀요. 리코더. 네. 리코더라 얘기하고 불 때는 필이라 불죠. 네. 그럼 저는 뭐 트라이앵글 하나 추가할까요? 캐스터네치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줄 아는 악기는 참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좀 악기도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보는 재밌겠어요. 것도 가족끼리 네. 합주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시간 이제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5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은 시사상식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어두운 느낌을 주는 잔혹하고 통렬한 풍자를 내용으로 하는 희극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슬랩스틱 코미디, 2번 로맨틱 코미디, 3번 블랙 코미디. 네, 뭐 이제 어두운 느낌을 주는 어두운 거니까 느낌. 뭐 그건데 슬랩스틱 코미디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네. 심영래 선배님이 네, 이제 많이 그렇죠. 이런 거예요. 갑자기 관절이 갑자기 아우야 아프네. 예. 아유, 이게 네. 슬랩스틱 코미디는 조심해야 됩니다. 관절이 조심해야 갑자기. 되고요. 네. 그리고 로맨틱은 뭐 많이 로맨틱할까요? 네. 코믹스럽진 않지만 네. 그렇고. 네. 하나 뭐 남았네요. 어둡네 하나 남은 그냥. 게 네. 있습니다. 슬랩스틱, 네. 로맨틱, 블랙 코미디 중에 네. 자, 풍자를 내용으로 하는 희극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릎이 이렇게 아프죠? 큰일 그렇죠, 났네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의 하위 장르로 일반적 유머와 달리 웃음을 주면서도 어두운 느낌을 주며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블랙 코미디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게 장상아 리포터가 아까 다녀왔던 네. 예, 평촌마을. 평촌마을. 네. 솔직하게 이게 네. 이제 가죽나물이 네. 성인 입맛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요, 근데 성인 입맛은 아닌데 네. 고추냉이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그 톡 쏘는 향이 그 향 때문에. 강렬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가죽나물 좋아하거든요. 네. 오. 그리고 아까 아침이 좋다 시청률 높여달라고 기도를 네. 솔직한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 말고 또 했죠? 어떤 거요? 다른 개인적인 뭐. 아니에요. 저는 아침이 좋다만을 위해서 이야, 기도했습니다. 시청률이 뭐 쑥쑥 오르겠네요. 네. 오늘 거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을 탐구와 더불어서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사진 사연 주제가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2020년 아쉬운 2020년의 봄날. 봄,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이 2020년의 봄날 어떻게 아쉽게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진 사연 많이 주고 계신데 네. 이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봄은 떠나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이런 들쭉날쭉한 네. 날씨 때문에 건강 균형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다음 소식 눈 크게 뜨고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요? 그러면 안데스 산맥을 찍으러 갔나?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다고 그러는 페루의 산삼이라고 그러는 마카가 있는데 마카. 경북 청송에 이 마카가 자란다고 그러는데요. 네. 마카라고 그러니까 좀 뭐기서 많이 귀에 익숙하긴 합니다만. 네, 이 마카를 함께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의 마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피곤해. 피곤하고 힘들어. 이게 뭐예요? 힘이 필요한 자들이여 주목하시라. 아니, 먹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마카. 그러니까 마카다! 뭐냐고요? 마카요. 이게 바로 마카! 인카인들이 즐겼던 마성의 식물, 몸에 좋은 걸로 말하자면 둘째 가람에 서러운 영양의 보보.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하신가요? 새롭게 떠오르는 건강작물 라이징 스타. 건강한 마카를 찾아 청년 농부들의 밭으로 출발! 기운이 활활 불타오르는 페루의 산삼 마카를 찾아온 곳은 페루가 아닌 경북 청송? 여기구나.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이 청송에 그 마카라는 걸 찾아왔는데 도대체 마카가 뭐예요? 저희가 여기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이름이 마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드님이고 아버님께서 그 마카라는 걸 재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젊은 농부? 네, 저희가 바로 그 청년 농부들입니다. 20대의 패기로 똘똘 뭉친 오늘의 주인공, 농사에 뛰어든 열혈 청춘 이경은 대표와 청년 농부들을 소개합니다. 아직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농사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16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4년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4년 차면 이제 초보 딱지는 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카에 있어서는 저희가 베테랑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해봐야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래요? 구경하러 가시죠. 확인하러 가봐야죠. 가시죠.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게 다 마카예요? 네, 맞습니다. 들어는 봤나? 키워는 봤나?
땅속의 보물 마카. 청년 농부들이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귀한 작물 마카 등장이요. 와, 이게 바로 그 마카군요, 마카. 맞습니다. 아유, 그럼 잘생겼네요.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는 거잖아요. 네, 마카는 저희가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제 벚꽃 지는 요맘때가 딱 수확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쭉 잡아당기시면 뽀글머리 기정 리포터 일일 농부로 변신. 어째 모습이 약간 어머님 같기도 하고. 수확 적기를 맞은 옹골차 마카. 파릇한 잎사귀를 잡고 쏙쏙. 그 녀석 참 신기하게도 생겼다. 농사도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카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 맛이 어떨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맛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좋다는 마카 맛 좀 볼까요? 이게 생긴 건 꼭 냉이 같은데 네네. 한 입 베어 먹으니까 무처럼 살짝 질리면서 인삼처럼 알싸한 맛도 있어요. 아, 이거 마카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옛말에 이제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 하듯이 마카라는 작물은 잉카의 전사들이 이제 원기 회복을 위해서 챙겨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원기 회복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약간 쌉싸래하고 약간 알싸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포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 호르몬 불균형 개선 등 몸에는 참 좋은 마카. 몸에 좋은 거라면 또 우리 한국인들 빠질 수 없죠. 수확하기 무섭게 매진이란 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 야, 이렇게 몸이 좋다고 인기 가득하냐 마카. 네. 반응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출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에다 올려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하고 있는데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수확하는 대로 그냥 쭉쭉쭉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이야, 우리 청년 농부 얼굴에 웃음이 환히 폈네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꿈을 찾아 농사에 뛰어든 우리네 청춘들.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하루하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를 수확하고 농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농부들답게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셔보실 수 있게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자 가득 채워진 마카. 아유, 한 상자 가득이네요. 아니, 이렇게 일손 도와드렸는데 뭐 참 같은 거 없어요? 저희가 마카로 만든 새참 한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가시죠. 같이 들고 가시죠. 아하! 마카. 금강산도 식후경, 마카 수확도 식후경. 정성껏 수확한 마카,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마카. 제가 성급한 마음에 그냥 생으로 맛을 봤더니 좀 힘겨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카를 생으로 먹게 되면 그 특유의 강한 알싸한 맛, 매운맛, 쓴맛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마카 차와 마카 분말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제철 맞아 더욱 건강한 마카. 무의 알싸한 맛과 고추냉이를 닮은 향, 배추 뿌리의 식감을 지닌 마카는요. 가을하면서 매운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마카 본연의 맛이 낯설다 싶으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즐겨보는 것도 꿀팁. 달콤한 요거트에 마카 분말 솔솔. 따뜻한 물에 마카티백 퐁당. 어때요? 마카 즐기기 참 쉽죠? 마카 차입니다. 너무나 향인데요. 와, 이 맛이 맵거나 알싸한 맛은 전혀 없고요. 고소하고 구수한 맛입니다. 보리차, 아니 둥글레차처럼 아주 구수한 맛. 먹기 참 편하고 좋은데요. 와. 드셔보신 요 마카 차나 마카 분말 같은 경우는 에어 로스팅
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뜨거운 공기로 얘네들을 한번 가열해 줌으로써 그런 매운맛이나 쓴맛들은 날리고 구수한 맛만 살려낸 방법입니다. 31가지의 사포닌을 함유해 페루의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마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안데스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 청송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머어머, 힘을 주체를 못하네. 이 마카와 함께 청송에서 농사의 꿈을 펼치고 있는 젊은 농부, 청년 우리 농부. 앞으로 펼치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마카라는 제품을 드셔보셨으면 해서 조금 더 편한 방법, 먹기 쉬운 방법, 그리고 좀 더 효능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안할 예정입니다. 내일에 기대되는 젊은 농부들, 마카와 함께 슬기로운 농촌 생활 200% 만끽 중. 알싸한 맛이면 맛, 향이면 향, 몸에 좋은 땅속의 보물 마카. 마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마카. 갑자기 힘이 좋네. 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마카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진정한 그 땀방울의 의미를 아는 열정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뭐 저 농사도 농사지만 이 마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 네. 방법들, 효능을 또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하셔서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꿈이 네.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분야로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모습도 정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네. 잘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이제 새롭게 개척한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면 네.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놨다는 거잖아. 어유 훌륭한 일이에요. 네. 특별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봤는데요.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늘 어렵고 힘들지만 늘 흥분되고 늘 즐거워요.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기대되고 흥분돼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귀게 되고 저로서는 또 고맙죠. 그분한테 더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양을 더 많이 주고 신선한 재료로 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게.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게장을 버무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상현 씨와 터키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씨.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차도 많고 집도 많은 춘천시 석사동 골목.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 식당 아니에요? 사장님. 네. 저 여기 음식점이라고 왔는데 여기 음식점 아닌가요? 저희 양념게장하고 양념새우장을 파는 음식점은 맞는데 포장과 그 택배를 위주로 하는 그 판매 전문점입니다. 이야, 그 밥도둑이라는 양념게장과 새우장. 주로 택배나 포장으로 판매돼 공장 분위기에 가까운데요. 맛있게 양념한 새우장. 그런데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혹시 게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맥주? 아니, 여기에 새우장을 담았다고요? 저희가 그 새우장을 이제 담기 위해서 완전 밀봉과 그 안전성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캔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맥주 캔이나 아니면 커피 음료수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직접 따보시고 새우장이 들어있네 이러시면서 굉장히 많이 특이하시고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해 주세요. 매일매일 부산에서 주문된 양만큼만 공수한 꽃게. 살이 오른 수개로 양념게장을 만듭니다. 살개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 꽃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갈비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갈비집 쪽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저희 그 갈비집에 나오는 밑반찬 중에 양념게장이 있었는데 그 양념게장을 이상하게 그 손님들이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그 잘 드시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이 집은 양념게장이 맛있어.
양념게장 때문에 와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머니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게장의 맛, 배, 무, 파, 마늘. 특별할 것은 없지만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한 황금 비율이 최상현 대표가 자랑하는 게장의 비밀입니다. 어머니 붙잡고 매일 계량화하고 이제 매일 어떻게 다듬는지 손질하는지 어떻게 넣는지 배합하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배웠어요. 사실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말라는 비법이신데 게장 판매에 나선 지 2년째. 계량화를 통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젊은 감각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는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독일에서 살림학을 공부한 살림학 박사 최상현 사장님. 한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교수가 될 줄 알았건만 게장을 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는 교수나 지식인이나 학자가 아닌 제가 정말 즐거워하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가 즐기는 방향을 찾다가 이 양념게장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약간 심한 말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말 왜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궁금도 많이 하셨고 그 자신이 걸어오신 길을 한 약 40년 정도를 음식 그 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힘든이나 애환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많으셨어요. 처음엔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 뭐 2년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정말 믿음이 좀 가네요. 이제는 지금은 뭐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게 춘천시로부터 청년 창업 우수기업 인증도 받으면서 가족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믿음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최상현 사장님. 비단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동반돼야 되는 것이지만 주변 사회나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가치와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회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많기로 소문난 강원대 거리. 그중에서도 특별한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와 향기. 바로 터키 음식인 케밥입니다. 이 케밥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춘천 트랙이 강용석입니다. 이국적인 외모의 강용석 사장님. 이렇게 이국적인 외모로 터키 케밥을 만들고 계시니 외국인이라고 오해할 법한데요. 손님들이 내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외국 사람이다. 터키 사람인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떠듬떠듬 나오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터키 전통 요리인 케밥. 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제 이미지에 맞는 거를 많이 찾으러 다니다가요. 아 이게 또 사람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케밥이라는 저는 자체도 몰랐었고요. 은행에서 근무하다 IMF 때 퇴직하고 춘천으로 돌아와 유흥주 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한 강용석 사장님.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터키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케밥을 알게 됐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이제 연구는 많이 했죠. 터키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만 한 20명 정도 돼요. 다 사업하는 친구들이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서로들 이제 안부 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필요한 또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비법은 절대 가르쳐 주질 않고요. 또 저도 터키 사람들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면 저도 또 그걸 또 안 가르쳐 줘요. 할랄 닭으로 만드는 케밥.
도대체 몇 마리의 닭이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한 150마리 정도요. 100kg에서 150kg까지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수분이 내려가면서 고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모양은 또 이렇게 겹겹이 더 보기가 좋아져요. 케밥이라는 낯선 음식이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면서 인기가 많은데요. 본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맛있어요. 뭐야 고향 생각나세요? 네. 이 터키 친구들이 와가지고 본토 맛이 난다고 그럽니까? 네. 여기 오시는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여기서 먹던 맛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가서 또 맛이 어떤가 하고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먹고 와서는 제 가게 사장님이 맛이 더 맛있고 양도 푸짐하게 주시고 그런 호평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강용석 사장님. 냉동고 가득한 케밥 닭고기와 양고기를 보여줍니다. 모양이 좀 이렇게 항아리처럼 도자기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카팅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랩을 감을 때도 잘 감아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이거를 대충대충 말다 보면은 모양이 삐뚤어져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똑바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케밥과 만나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도 만났는데요.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 늘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맛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갑니다. 이제 이 케밥에 대한 거를 일단 강원도 지역에 먼저 이제 사업주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냥 조그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개통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두도 못 내겠지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계단 밟아가면서 한번 정상에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맛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 밥도둑을 많이 키우겠다는 최상현 사장님. 자신을 닮은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사장님.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학 박사에서 게장 사장님, 그리고 은행원에서 케밥집 사장님으로 아마 저 두 분도 이렇게 변신하게 되실 줄은 뭐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케밥집 사장님 뵈면서 재밌는 사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터키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런데 도전이라는 게 케밥으로 처음부터 성공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오시다가 이제 맞는 걸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요. 저도 이제 이후에 이제 100세 시대면 그러니까요. 좀 나이를 먹어도 할 수 네. 있는 일이 어떤 좀 변신을, 일일까? 네. 예, 변신은 무죄입니다. 네.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한다는 데에 대한 기대와 네. 흥분 이런 것들이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 인생 2막 저희 아침이 좋다에서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또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6.1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대전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은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아산 22도, 세종 23도, 논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차츰 더워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굿바이 나의 2020년 봄날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행복했고 맛있었던 선선한 봄이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답답했어도 집안에 화초 키우고 음식도 자주 만들어 먹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봄아 고마워. 네. 아, 이런 소소한 행복이 또 올 봄에 예, 추억이 됐군요. 저거 뭔지 참 맛있겠는데.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3247번님, 힘들고 움츠러들었던 2020년 봄에 아들이 생애 첫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이번 봄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돈독한 정도 듬뿍 쌓는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첫 자전거. 아, 부자지간에 너무 보기 좋고 네. 저 조그만 자전거로 배웠으니 이제 점점 큰 자전거 사줘야 됩니다. 예. 네. 7813번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계획도 많았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생활에 제약이 생겨서 심신이 힘들었지만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노력했던 봄이었습니다. 네. 아유, 예. 그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잖아요. 네. 예, 이 건강, 면역력, 이 저 위생 같은 경우, 청결 같은 경우는 출구가 됐죠. 그럼요. 예, 계획한 게 다 못 이루어져서 아직 많이 남았죠, 올해가. 네, 아직 많이 남았고요. 또 7658번님, 올 봄은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며 지냈어요. 네. 풀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자라 이렇게 이쁜 꽃을 야. 피워 우리를 기쁘게 해주니 이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일상이 너무 고마웠다라는 네. 생각과 저렇게 스쳐 지나갔던 들꽃조차도 네. 풀조차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니 뭐 우리가 좀 성장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3543번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거의 보냈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네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 꽃구경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네, 참 올 봄에 꽃 구경 못 가서 아쉬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지만 네. 집에서 저렇게 꽃을 키우시면서 구경을. 네, 어머. 아. 어른 같아. 네, 9801님, 이렇게 활기 넘치고 예쁜 아이가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 집콕만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실 데리고 나가니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니네요. 어머나. 저렇게 자연 속에서 예. 아이들이 커야 예, 얼마나 행복하고 네, 건강해요. 키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자, 6204번님, 2020년 봄은 모두들 최악이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줄서기가 생활해야 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꼭 써야 했죠. 아, 정말 잊지 못할 2020 봄날이었습니다. 올여름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가득 생기는 희망의 백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백신 기다려봅니다. 봄에 네. 그 마스크. 다행스러운 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추울 때 코로나19가 예, 확산이 돼서 네. 다행이지 지금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이맘때 유행했으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빨리 종식되고 빨리 백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짠돌이 짠순이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약간의 흠집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퍼브 매장을 다녀왔는데요.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는 가성비값 리퍼브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5월 21일은 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좀 길고 네. 어머 그런 날도 있어 하실 텐데 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문화 다양성 온라인 릴레이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문지혜 아나운서, 내일은 홍성수 법학부 교수, 네. 그리고 모레는 이대영 아트 디렉터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문화재단과 대전 MBC 너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터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2시라고 그러니까요. 여유 있으시면 오후에 즐겁고 유익한 랜선 강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를 여는 날이잖아요. 네, 이번 한 주도 좀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치어리더죠. 네. 예, 위너스 치어리더 팀과 함께 율동과 함께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